개념이고 자유와 공정의 개념이라는 이 기본적인 걸 모르고 적당히 말씀 없이 지나가는 게 좋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본부는 내일 행사가 대전에서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국민대회를 내일 오후 2시 대전 광역시 구시민회관에서 열기로 되었습니다. 요새 리비아에서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계속 공습을 하니까, 계속 공습을 하고 미사일로 때리니까 결국 가다피 군대가 제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공권을.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지대공 미사일이 무력화되고 비행장은 활주로를 파괴를 해서 비행기는 이선만 하고, 비행기는 하늘에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비행기는 땅에 있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부들기니까 결국 지상군이 구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제다비아라는 데서 또 무슨 라스라노프라는 데서 레가라는 데서 이렇게 계속 회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물러가고 있어요. 그 동영상 보신지 모르겠는데 영국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렇게 십자 표시를 기상에 있는 평소에 딱 조절해가지고 딱 눌리니까 딱 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이 은평물이 없는 사막에서 지상군이 제공권을 잃어버리면은 적의 이 전투기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이 조직도 없는 방군이 그냥 손에 피 별로 안 묻히고 지금 서쪽으로 막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여기 주요 전투가 지중해 연안 도로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격 속도도 매우 빨라요. 하루에 100km씩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사막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 4개를 점령하고 지금 트리폴리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연합군이 폭격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연합군의 피해는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단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이런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 당연히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전투에 익숙해지면은 이 선진국이 전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쟁이라고 해도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된다. 워낙 기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트리폴리에 가다피가 갇히고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자중질환으로 망해주는 것이 제일 값이 싸게 치죠. 자중질환으로. 그래서 그 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느냐 아니면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보고 물러나느냐 하는 이런 중대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태는 리비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멘에서는 거의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반정부 쪽으로 넘어가고 예멘 대통령은 2013년에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곧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양보를 해도 그것까지는 안 됐으니까 지금 물러나라고 이렇게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중동 사태를 보도를 하면서 많이 쓰는 인구가 하나 있어요. Too little, too late. 너무 늦게, 너무 적게 이런 뜻입니다. 일찍 했으면은 일찍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수습이 됐을 텐데 너무 늦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많은 양보를 해도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는 너무 적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Too little, too late.
그러다 드디어 시위가 일어나기가 가장 힘든 나라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의 독재의 이 강도는 리비아에 못지 않습니다. 리비아보다는 또 상당히 독재의 질이 높아요.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는. 아사드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집권을 해가지고 69년에 집권해서 한 30년 해먹다가 2000년에 죽고 그 아들을 앙과우사 하던 아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11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구가 한 2천만 됩니다. 북한 정도 되고 면적은 남한 면적이 되고 시리아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고 또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수시로 전쟁을 하고 레바논을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바논 내정에 간섭을 하고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북한하고 친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타입의 원자로를 수입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이스라엘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결통이 난 게 2007년에 일입니다. 시리아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중동 전체가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아주 사소한 데서 출발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데서. 투니시아에서는 노점상이 분신자살한 데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시리아에서도 그야말로 사소한 데서 이렇게 유혈 사태가 생겼습니다. 시리아는 1963년부터 약 50년 동안 사실은 계엄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라라는 그 도시에서 소년들이 벽에다가 반정부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했다고 이 소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화가 나서 일어났어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군이 발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어요. 화가 나서 그 시위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면 금요일만 되면 중동에서는 시위가 번집니다. 금요일이 이슬람의 주일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모스크에 사람들이 모여요. 기도하고는 시위하러 나온다. 이런 공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민주화 운동할 때 교회와 성당이 하나의 그 보루 역할을 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슬람이 민주화, 이슬람 교회 모스크가 지금까지는 민주화 운동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요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too little, too late이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며칠 전에 이 리비아 방문을 향하고 있는 벵가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프레카드를 걸었는데 그게 뭐냐? 미국에 감사하고 프랑스에 감사하고 영국에 감사한다. 군대를 보내줘서 카다피를 공격을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가 군사개혁에 반대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때 기권을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을 규탄하고 있었어요. 이슬람에서 이런 시위는 처음입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항상 반미 시위 아닙니까? 반미. 미국과 영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를 하던 이 아랍 사람들이 친미 시위를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규탄한다. 아주 역사적인 시위입니다. 그건 뭐냐? 이제 더 이상 아랍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번에도 카다피가 이거를 자꾸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많이 죽인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미국 국방장관이 이야기하면 폭격한 장소에다가 자기들이 죽인 민간인들 시체를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기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기자들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트리폴리에 있는 기자들이 그걸 차근차근 따져보고 있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요런 짓을 하는, 그리고 무슨 시위만 일어나면 외세가 개입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조정한다, 미국이 조정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오던 게 그건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는 안 먹힌다. 왜 안 먹히느냐?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서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깨어나니까 설득이 안 먹힌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 하는 것을 이번에 벵가지의 친미 시위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은 그렇고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 저 원자로가 아직도 불이 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원자불.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저 괴물이 인간이 만들면 이 핵연료봉이라는 저 우라늄이 만들어낸 핵분열 이 괴물이 계속 방사능을 아주 높은 단위의 방사능을 뽑아서 접근을 차단을 하고 있어요.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같은 스위치하면 덜꺼내버리면 딱 끊어지는데 이 괴물은 우라늄 핵분열이라는 이 괴물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꺼지지도 않고 접근하려니까 접근도 못하게 막고 있고 이래서 인간과 이 괴물 사이의 전쟁이 매우 오래 가고 있어요.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저거야말로 폭격을 해도 안 되게 되겠어요. 폭격하면 막사는 무지개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게 골치 아프네. 세면대로 막 완전히 덮어 씌우든지 이래서 체르노빌 때보다 오히려 방사능 양이 더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명적으로 이렇게 피폭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쓰나미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약 3천억 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면은 우리가 원래 수출을 한 5천억 달러 할 겁니다. 5천억. 그것을 60%예요. 60%.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 생기고 나서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입니다. 물질적 손해로. 인명 손실로 손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1976년에 있었던 중국 당산에 있었던 대지진 한 70만 명 죽었대요. 그게 제일이겠지만 물질적 재산, 돈으로 환산하는 손해는 이게 최고입니다. 최악의 사건, 돈으로 보면.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었고 실종자 17,000명, 합치면 약 27,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요새 그 쓰나미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서 여러 통계가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게 한 거의 20m까지 높았다든지. 그다음 방파제. 지금 일본에 이렇게 쓰나미가 피해가 많은 것은 방파제의 높이 때문이죠. 방파제는 과거에 가장 심했던 쓰나미보다 조금 더 높게 샀는데 그것도 이번엔 다 부족했다. 10m 되는 세멘트로 된 방파제도 물이 넘으면서 방파제는 무너뜨려버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방파제를 도대체 얼마나 그 해안가에 방파제를 어느 높이로 쌓아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해안 바다에 만리장성을 쌓는 방법이 하나 있죠. 높이가 20m 되는 만리장성을 가지고 일본 해안을 보호할 것이냐, 그만한 돈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확률 싸움이죠. 결국 확률 싸움. 과거의 최악의 지진이나 최악의 쓰나미를 넘는 새로운 최악의 자연재해가 생기면 사람들은 손들어야 돼요. 이번에 도호구 지방의 어느 마을에는 평소에 이 훈련을 잘했답니다. 이 대피 훈련을 잘했대요.
근데 거기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가